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정확히 45년 전 1979년 여름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가 모래 위를 함께 걷던 그 순간, 파도 소리에 섞여 웃던 그녀의 목소리, 햇살보다 더 따뜻했던 눈웃음, 그 모든 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그 시절 우리는 젊었고 사랑에 서툴렀고 무엇보다 너무 순수했다. 손 한 번 잡는 게 큰 용기였고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떨리던 그런 시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느렸고 편지는 하루 이틀 걸려야 도착하던 시절. 나는 그녀에게 많은 말을 하지 못했다. 사랑해라는 말도 까지 말라는 말도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채 그녀는 떠났고 나는 보내야만 했다. 사정이 있었다. 서로의 인생에 개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던 현실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었고 우리는 결국 그 현실 앞에서 고개를 떨궜다. 그렇게 그녀는 멀어졌고 나는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혀 살았다.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삶을 살아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문득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녀가 생각났다. 아무 노래도 없이 떠오르는 얼굴.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날엔 그녀가 좋아하던 책 냄새가 떠올랐고 겨울 첫눈이 내리면 우리 둘이 걸었던 그 골목이 선명해졌다. 그리고는 늘 생각했다. 잘 살고 있을까? 혹시 나처럼 가끔 날 생각하기도 했을까? 물론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삶은 바빴고 나이는 들었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다. 편지는 이메일로, 만남은 영상 통화로 바뀌었지만 그녀와 나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게 현실이라고 나는 나를 위로했다. 그런데 그날 내가 사는 집 우편함에 한 통의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익숙한 필체, 그리고 너무나 낯익은 이름. 정미숙.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만 봤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마구 뛰었다. 편지 봉투를 들고도 한참을 뜯지 못했다. 45년이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그녀가 왜 지금, 왜 이 순간에 내게 편지를 보낸 걸까? 혹시 잘못 온 건 아닐까? 혹시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일까? 혹시 그녀가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위엔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삐뚤한 것도 아니고 조급한 기색도 없이 마치 마음속에서 천천히 꺼낸 것 같은 문장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이미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45년 전 우리의 계절이 멈췄던 그해 여름. 그녀는 그 계절 속 어딘가에서 계속 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가 보내온 이 편지. 그 안에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그 질문의 답은 지금부터 내가 읽어갈 그 한 장의 편지 속에 있었고 그 편지는 내 인생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 편지를 쥔 채 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 바래버린 엽서, 그리고 내가 한동안 꺼내보지 않았던 기억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대학 1학년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 떠난 시골 외가에서였다. 그 마을은 고요했고 바다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고 햇살은 바다에 부서지듯 반짝였으며 하루의 속도는 도시와는 전혀 달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 댁에 놀러온 친척 동생의 친구로 조용히 아무 예고 없이 내 앞에 나타났다. 흰면 원피스에 밀짚 모자를 눌러 쓴 모습, 햇빛에 반사된 머리카락 끝, 수줍게 웃는 그녀의 표정. 모든 게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처음엔 말을 걸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주치는 눈빛마다 시간이 멈추는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녀와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눈 날, 그날 바닷가는 유난히 조용했다. 여기 자주 와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자 있을 때는 여기로 와요. 파도 소리가 사람 말보다 조용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녀는 다 이해할 것만 같았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할 것 같았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만났다. 햇빛이 질 때까지, 파도가 발끝에 스치는 시간까지 함께 걷고 웃고 말없이 앉아있기도 했다. 그녀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끔 아주 조용히 중요한 이야기를 툭 던지듯 꺼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어요.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그녀는 종종 작은 노트를 꺼내 조용히 글을 적었다. 그리고 한 번은 나에게 물었다. 혹시 누군가를 오래 기억해 본 적 있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경험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때 나는 그녀를 이미 오래 기억하게 될 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은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그 계절이 우리만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매일 해가 빨리 지고 기차 시간은 가까워졌고 함께한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이별도 더욱 두려워졌다. 마지막 날 기차역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가방을 들고 나를 향해 돌아보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울컥해 있었고 나는 그 감정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다. 잘 가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작게 웃었고 기차는 서서히 그녀를 데려갔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몇 통 썼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그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을까 두려웠고 내 마음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까봐 망설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절엔 사랑이란 말이 너무 무거웠다. 그렇게 나는 그녀를 보냈고 그녀 역시 나를 잊었을 거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시간 속에서도 가끔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가 쓴 글이 세상에 나왔을까? 그녀는 무사히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그때 한마디라도 붙잡았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 그리고 지금 내 손에는 그녀의 편지가 있다. 편지지 위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당신은 나를 기억할까요?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편지에서 말했다. 그 여름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어요. 그 이후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당신과 함께한 그 바닷가, 그 조용한 대화들이 늘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편지를 쥔 내 손이 떨렸다.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그녀도 그날을 잊지 않았구나. 45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은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한 장의 편지를 통해 배웠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나눈 건 짧은 사랑이 아니었다. 기억으로 남은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랑이다. 편지를 다 읽는데 오래 걸렸다.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단어마다 숨을 고르며 읽어야 했다. 마치 그녀가 내 앞에서 직접 말해주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편지의 중간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그 여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당신에게 몇 번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나를 잊고 살고 있었다면 내 편지가 괜한 짐이 될까 봐서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나도 그랬다. 나 역시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못했다. 이유도 같았다. 내가 그녀에게 불편함이 될까봐. 내 감정이 너무 늦게 가는 게 아닐까봐. 무엇보다 그녀는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편지 속 그녀는 말했다. 저는 잘 살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은 없어요. 책을 낼 때마다 그 책 속에 당신과의 기억을 작은 문장으로 숨겨뒀어요. 혹시라도 당신이 읽게 될까 봐서요.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책장을 꺼내 들었다. 한 권, 두 권, 그리고 세 번째 책.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크지 않게 적혀 있었고 작은 출판사에서 낸 시집이었다. 책장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눈이 멈췄다. 그의 여름의 파도는 너보다 먼저 와서 내 손을 잡았고 너보다 늦게 떠나며 내 눈을 감싸주었다. 바로 그 여름이었다. 우리의 여름. 우리가 나누었던 그 침묵과 웃음, 그 바닷가의 끝없는 수평선이 시가 되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아마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부디 당신의 삶 안에서 내가 작은 따뜻함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정갈하게 써내려갔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이 된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소리도 없이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미수가. 이름 석자가 혀끝에서 천천히 맺혀 떨어졌고 그 이름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나는 오랜 세월 붙잡아 두었던 감정을 비로소 놓을 수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편지가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는 걸. 하지만 그 마지막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조용히 그때의 사랑을 한 장의 편지로 정리하고 있었다. 편지를 접으며 나는 그녀가 남긴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내게 당신은 지나간 계절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도 만나지 못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나는 그녀에게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내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편지를 가장 조심스럽게 접어 책장 속 시집 한 페이지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도 너를 잊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바닷가였다. 햇빛이 부서지는 해변에서 그녀가 웃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말은 없었다. 그냥 그때처럼 함께 걷기만 했다. 그날의 파도 소리가 내 귀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처럼 그 여름도 내 마음속에 끝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편지가 꽂혀있는 시집을 책장 앞에서 한 번씩 바라보게 되었다. 펼치지는 않는다. 그저 바라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한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미수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이 이제는 하루의 시작처럼 자연스레 떠오른다. 누군가를 잊는다는 건 결국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라는 걸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떠났다. 더는 편지도 전화도 재회도 없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음 안에서 지금도 조용히 숨쉬고 있다. 그 여름의 바다, 모래사장에 남긴 발자국, 그녀가 조용히 건네던 말투, 책에 적어두었던 문장 하나하나가 내 일상 속에서 느닷없이 스며든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 차 안에서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올 때,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일 때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다. 그녀의 편지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했던 시간보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모양이 바뀔 뿐이다. 그녀는 지금 내 삶의 이야기가 되었다. 누군가 내게 젊은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웃으며 말할 것이다. 그녀요. 내가 사랑했지만 붙잡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도 평생 내 마음에 머물러준 사람. 그녀는 내게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토록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기억이었다. 이제 나는 그녀와 나눴던 바다를 다시 찾아가 보려 한다. 그날처럼 파도가 밀려오고 햇살이 반짝이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남는 그곳에 서서 나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내 옆에는 말없이 함께 걷는 그녀의 그림자가 있다. 내 안에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내 사랑은 짧았고 아팠고 그러기에 더욱 소중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름조차 꺼내지 못하는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리워하며 조용히 미소 짓기도 하며 사랑은 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달라지는 것. 그녀는 이제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영원히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간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한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이름을 부르면 울컥해지는 사람. 오래전에 멀어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운 얼굴 말이에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거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의 떨림,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건 분명 우리 모두가 같은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증거일 거예요. 당신도 사랑했기에 아팠던 시간, 말하지 못해 후회했던 장면,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꺼내지 못했던 고백, 이제는 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따뜻함.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누고 기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단지 영상을 더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물 곳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은 더 많은 이들이 이 따뜻한 이야기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전하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있다면 그 사연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은 그저 조용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겁니다. 당신의 하루가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곳 어딘가에.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기억을 닮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해주세요.